그는 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여자를 무시했다. 그녀의 정체를 알고 무릎을 꿇었다. 어느 추운 아침,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길모퉁이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눈빛에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때론 가장 큰 울음을 대신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가장 평범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당신도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을 울린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서울의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여의도 한복판 사거리에서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곳에서 수미 할머니는 까맣게 그을린 손으로 조심스럽게 과일 바구니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칼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베어가는 듯 했지만 수미 할머니는 운전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선한 사과와 배를 내밀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문을 올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일부였지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오늘도 귀한 과일 많이 파세요, 할머니. 간간히 던져지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시커먼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그녀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했다. 짙게 선팅된 창문이 거칠게 내려갔다. 운전석에서 지훈 박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30 중반의 그는 명의로 알려진 젊은 의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여기가 시장입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가 소리쳤다. 수미 할머니는 몸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금방 비켜드릴게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참을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차를 갑자기 앞으로 움직였고 수미 할머니의 과일 바구니가 균형을 잃으며 쏟아졌다. 빨간 사과들이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고 종이 바구니는 더러운 물웅덩이에 젖어버렸다. 주변의 모든 차들이 멈춰섰다.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귀를 찢을 듯했다. 수미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과일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고 지훈의 차 바퀴는 이미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수미 할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워 담은 과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팔 수 있는 과일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것은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반찬 하나가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지훈의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 수미 할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닦아냈다. 또 다른 차들이 멈추고 또 다른 얼굴들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는 떠났다. 자신이 방금 과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욕했다. 한때 그를 사랑으로 안았던 그 손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수미 할머니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사과 2개만 주세요. 그가 말했다. 수미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가장 멍이 덜 든 사과 2개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았다. 노인은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떠났다. 이런 작은 친절이 수미 할머니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신호등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고 수미 할머니는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오늘은 과일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지훈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30년의 기다림과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의 가장 분주한 응급실에서 지훈 박사는 냉철한 집중력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정확했고 판단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혈압 16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상승 중입니다. 간호사가 외쳤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흉관 삽입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출혈을 멈추게 해주세요. 제발. 환자의 가족이 흐느끼며 애원했다. 지훈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답했다. 복도에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응급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안정을 찾자 병원 복대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환자의 아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형식적인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 정말 대단한 의사예요. 하지만 왜 저렇게 차가울까요?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김 간호사가 말했다. 3년째 봐도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족 얘기도 절대 안 하고 병원 회식도 항상 거절하죠. 그때 30년 경력의 베테랑 혜진 수간호사가 끼어들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 법이죠. 지훈 선생님도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혜진 수간호사는 지훈이 환자 차트를 작성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의 흰 가운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드러난 팔목에 청색 돌이 달린 가느다란 팔찌가 보였다.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였다. 지훈 선생님, 그 팔찌 참 특이하네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그냥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가족에게서 받은 건가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는 서류를 덮고 사무실을 나갔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을 본 것 같았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지하철역 근처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수미 할머니는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 몇 개와 깨끗하게 정돈된 이불이 전부였다. 수미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푸른 돌이 달린 팔찌가 나왔다. 지훈의 팔찌와 똑같은 것이었다. 오늘도 널 찾지 못했구나. 그녀는 팔찌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계속 기다릴 거야. 벽에 걸린 달력은 이미 30년의 세월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수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병원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아들은 바로 그곳에서 한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병원 옥상에서 지훈은 홀로 담배를 피우며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어린 시절 양부모는 그 팔찌가 그의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그를 위한 마지막 선물. 내가 버려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앓고 있는 상처는 날마다 커져갔다. 그날 밤 지훈은 또다시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울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있는 검은 손. 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그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94년 서울의 작은 공립병원.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22살의 수미는 홀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녀는 말도 서툴렀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필리핀에서 가정부로 취업해 온 그녀는 고용주의 아들에게 임신을 당한 후 해고되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조산사가 외쳤다. 수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조산사가 말했다. 수미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제 아들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아기를 품에 안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녀가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고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김수미 씨, 맞습니까? 저희는 새희망 아동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수미는 혼란스러웠다. 제 아기는요? 제 아기를 보여주세요. 여자가 서류 묶음을 내밀었다. 당신은 이미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수미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어는 너무 서툴렀고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은 미혼모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이 아이는
좋은 한국 가정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겁니다. 이것이 인도적 결정입니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주세요. 짧은 망설임 끝에 조산 사는 아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서 푸른 돌이 달린 팔찌를 풀어 아기의 작은 손목에 조심스럽게 묶었다. 이건 내 엄마가 나에게 준 거야. 이제는 내 것이란다. 그녀는 필리핀어로 속삭였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걸로 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너를 찾을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았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다시 빼앗겼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수미의 비명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강남의 부유한 명문가 박씨 집안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은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이 필요했지만 체면상 공개적인 입양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네고 수미의 아들을 버려진 아이로 위장하여 데려갔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박 부인에게 아이를 건네며 중개인이 말했다. 이제 이 아이는 온전히 당신의 아들입니다. 박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 이름은 지훈으로 하겠어요. 박지훈. 수미는 1년간 병원과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날 수도 없었다. 아들을 찾기 위해 불법 체류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한편 지훈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안고 살았다. 그의 양부모는 그가 8살이 되던 해에야 입양 사실을 알렸다. 네 친어머니는 너를 병원에 버리고 떠났단다. 양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널 구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지훈의 마음에는 버려졌다는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그 팔찌만 빼고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다. 수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푸른 돌 팔찌가 그들을 다시 이어줄 것이라고 기도했다. 수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됐다. 새벽 4시,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방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기도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의식이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낡은 액자 속 아기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지훈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가진 아들의 모습이었다. 수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작은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오늘 팔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과일 하나하나를 닦으면서 그녀는 마치 아기를 돌보듯 세심하게 신경 썼다. 이 사과는 빨갛고 예쁘네. 누군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7시 정각, 그녀는 익숙한 신호등 앞에 자리를 잡았다. 출근 시간에 서울은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아무도 노상에서 과일을 파는 외국인 노인에게 2번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잠시 비가 그친 순간에 한 젊은 부부가 수미 앞에 멈춰 섰다. 여자는 만삭의 배를 안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사과 2개 주세요. 남자가 말했다. 아내가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대요. 수미는 환하게 웃으며 가장 좋은 사과를 골랐다. 그녀의 손길이 부부의 시선을 끌었다. 할머니 손이 정말 특별하네요. 임신한 여성이 말했다. 엄마의 손 같아요. 수미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건강한 아기를 낳길 바랄게요. 부부가 떠난 후 수미는 잠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도 또 아프게도 했다. 매일 점심시간, 수미는 양재천 공원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다. 저기 있는 할머니는 왜 항상 혼자일까? 한 아이가 물었다. 쉿, 실례야. 그 아이의 어머니가 타일렀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삼성 서울병원의 당직실에서 지우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한 여성이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지훈 선생님 괜찮으세요? 혜진 수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훈은 당황해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꿈을 꿨어요. 혜진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요즘 꿈 자주 꾸시나 봐요. 며칠째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하이상한 꿈을 계속 꿉니다.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그리고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혜진은 그의 말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가끔은 몸이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모르니까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죠? 그냥 오래 산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잊으려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기억이 남아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푸른 돌은 달빛 아래서 마치 눈물처럼 빛났다. 한편 수미는 작은 방에서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손수건을 입에 대자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몇 달째 계속되는 증상이었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의사들은 항상 나를 실망시켰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미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푸른 돌 팔찌가 꼭 쥐어져 있었다. 오늘도 널 찾지 못했구나, 내 아들아.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 비는 밤새도록 서울의 거리를 적셨다. 같은 하늘 아래 모자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또 하루를 보냈다. 서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삼성서울병원 7층 진단검사의학과. 햇살이 밝게 비치는 화요일 오전, 지훈은 병원 직원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헌혈실에 들어섰다. 연례 행사였지만 그는 늘 이 시간을 꺼려했다. 오늘도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지훈 선생님 오셨네요. 검사실 기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팔을 걷어주시겠어요? 지훈은 말없이 소매를 걷었다. 푸른 돌팔찌가 드러나자 기사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곧 시선을 돌렸다. 체혈이 끝나고 지훈이 막 나가려던 그때 박 과장이 서류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지훈 선생님 잠시만요. 그가 불렀다. 선생님 혈액 검사 결과에 특이점이 있어서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작년에 부모님께서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자료와 비교해봤는데 유전자 패턴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어떤 이상한 점이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특정 유전 마커가 일치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졌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간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시 검사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물론입니다.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박 과장이 황급히 대답했다. 하지만 3번의 재검사 후에도 결과는 같았다. 지훈은 자신이 알고 있던 부모와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입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양부모는 항상 그의 친부모에 대해 모호하게 말해왔다. 너를 직접 입양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그날 저녁, 지훈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양부모의 집을 방문했다.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식욕과는 거리가 멀었다. 갑자기 웬일이니? 바쁜데? 양어머니가 반갑게 물었다.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제 출생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식탁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네가 입양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양아버지가 말했다.
제 친부모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어떻게 저를 입양하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양어머니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건 왜 갑자기? 혈액 검사에서 유전적 불일치가 발견됐습니다. 단순 입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부모는 다시 한번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양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것만 알면 충분하지 않니? 지훈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들 말만 믿어왔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는 모호한 대답만 반복했다. 그때는 다른 시대였어. 서류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어. 대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다. 지훈은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와 옛 사진첩을 뒤적였다. 그가 태어난 1994년 전후의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흑백 사진에 멈췄다. 병원 배경으로 찍힌 사진 속에서 양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의 구석에 한 여성의 손이 희미하게 보였다. 검은 피부의 손이었다. 지훈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편 수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매시간 기침을 했고 때로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신호등 앞에 자리를 잡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학생.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은 바로 지훈이 근무하는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수미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검사를 받았다. 긴급 엑스레이 결과 그녀의 폐에는 진행된 암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때 지훈은 다른 환자를 치료 중이었고 그들은 서로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혜진 수간호사가 수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푸른 돌 팔찌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지훈의 팔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중얼거렸다. 혜진은 서둘러 수미의 기록을 확인했다. 김수미 53세 필리핀 출신, 한국 국적 없음.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미를 바라보았다. 수미는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팔찌를 꼭 쥐고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진료 차트에 메모를 남겼다. 환자 특이사항, 푸른 돌 팔찌 소지.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이 작은 발견이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병원 기록 보관실은 지하 2층에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30년치의 의료 기록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새벽 3시 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혜진 수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1994년, 그녀는 서류 캐비닛을 하나씩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녀는 원하는 섹션을 찾았다. 1994년 3월 출산 기록.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날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 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3월 15일 김수미 필리핀 국적 남아 출산. 혜진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출산 기록은 간결했지만 특이사항란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신생아, 사회복지부로 인계됨. 그리고 그 옆에는 박씨 가문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지훈의 양부모 선기였다. 이럴 수가. 혜진의 손이 떨렸다. 그때 갑자기 보관실 문이 열렸다. 혜진은 급히 서류를 덮었다. 혜진 선생님,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야간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환자 기록을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경비원이 떠나자 혜진은 재빨리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정보를 지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혹은 전해야 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혜진이 들어왔다. 지훈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혜진은 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왔다. 어제 응급실에 온 환자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특이하단요? 53세 필리핀 출신 여성인데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혜진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수미의 손목에 찬 푸른 돌 팔찌의 사진이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이게 무슨... 그는 자신의 팔찌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미예요. 그리고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오래된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1994년 3월 15일 그녀는 이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다. 3월 15일이요? 네, 선생님의 생일과 같은 날이죠.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당신은 지금... 확실한 건 아니에요. 혜진이 급히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여성의 아들은 사회복지부로 인계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 한쪽에 박씨 가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 환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7층 중환자실이요. 폐암 말기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녀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훈은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진료를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호한 대답만 반복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병원 보관실로 직접 내려갔다. 혜진이 언급한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페이지는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것이다. 제길. 지훈은 주먹으로 캐비닛을 내리쳤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김수미를 검색했다. 현재 입원 기록은 있었지만 1994년의 기록은 온라인 시스템에도 없었다.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가 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장의 흐릿한 사진 속에서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다. 사진은 잘려 있었지만 침대 옆 차트에 김수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럴 수가.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양어머니였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오늘 병원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더구나. 지훈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친어머니는 정말 저를 버리고 간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양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나타났니?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럼 진짜였군요. 그녀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까? 지훈아, 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렴. 우리가 널 키웠고 사랑했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그땐 다른 시대였어. 너희 아버지가 모든 일을 처리했단다. 난 자세히 몰라.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0년간 믿어왔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빼앗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지훈은 수미의 병실 앞까지 갔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여성이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라면 그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더구나 그가 그녀를 모욕했던 기억은 그의 마음에 큰 무게로 남아있었다. 병실 창문을 통해 그는 처음으로 수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산소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녀의 눈,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지훈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3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느낌이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그의 휴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7층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고 오직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수미의 병실 앞에 서왔다.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작은 체구의 여성을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와 여러 관을 꽂은 채 그녀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선생님 오셨네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지만 좋지 않아요. 폐암 말기예요. 적극적 치료보다는 완화 의료를 시작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났다. 그녀는 깨어 있습니까? 간헐적으로요. 진통제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자고 있어요. 지훈은 창문에 손을 대고 수미를 바라보았다. 소독약 냄새와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이곳은 그가 매일 수십 번씩 드나드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혜진 선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잠시 저희 둘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모니터에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들렸다. 그는 천천히 수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다. 주름진 피부, 마른 입술, 그리고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가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밤새 생각했지만 모든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때 수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압축되는 것 같았다. 수미의 눈에 혼란이 스쳤고 이어서 놀라움이 깃들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수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내렸다. 당신은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네, 저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저 입술의 작은 떨림에 불과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호등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날,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얼굴을 제대로 내밀지도 않았다. 혹시, 지훈은 목을 가다듬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미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김수미. 지훈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혹시 자제분이 계신가요? 수미의 눈이 슬픔으로 물들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지훈의 가슴이 조여왔다. 어떻게 잃어버리셨나요? 그를 낳자마자 데려갔어요. 입양이라고 했지만 수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사실은 빼앗긴 거였어요. 지훈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셨나요? 매일이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동안 매일,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녀는 기침을 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훈은 목을 가다듬었다. 실례지만 무엇을 가지고 아드님을 알아보실 수 있나요? 수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팔목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푸른 돌 팔찌가 있었다. 이거요. 그 아이에게도 똑같은 팔찌를 줬어요.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이었죠.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소매를 걷었다. 그의 팔목에는 똑같은 푸른 돌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수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는 지훈의 팔찌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지훈입니다. 지훈. 그녀는 그 이름을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읊조렸다. 그게 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내 아들의 이름.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30년간 자신의 친어머니를 버려진 아이로 생각하며 원망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다. 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수미가 간절히 말했다. 매일 모든 병원과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너무 가난했고 불법 체류자였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지훈은 자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니?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이 손이 신호등에서 과일을 주워 담던 바로 그 손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모욕했던 바로 그 손, 자신이 짓밟았던 바로 그 손. 어머니, 처음으로 그는 그 단어를 내뱉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수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기쁨만큼이나 슬픔으로 가득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빗방울이 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훈은 수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재회 이후 48시간 동안 그는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결연했다. 좀 쉬다 오지 그래? 수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지쳐 있으면 안 되지.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 차례예요. 수미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30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찾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게 끝날 운명이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차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진 선생님이 찾아와 계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말했다. 혜진이 조용히 들어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찾은 것이 있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1994년 3월 15일 수미 씨가 출산한 날의 모든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도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쉽지 않은 한국어로 꾹꾹 눌러 쓴 글씨체였다. 이게 뭡니까? 지훈이 물었다.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수미 씨가 아들을 빼앗겼을 때 남긴 편지예요. 원래는 아이와 함께 전달되었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병원 기록실에 잘못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나의 소중한 아들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너는 이미 다 자란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나는 내 엄마 김수미야. 너를 이 세상에 데려온 사람이지. 오늘 너를 내 품에서 빼앗아갔어. 내가 가난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내 아들아, 이것만은 알아주렴.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숨 쉬는 한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네가 어떤 이름으로 자라든 어떤 집에서 살든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네 팔에 찬 푸른 팔찌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어. 그것은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랄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네 엄마가.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30년 동안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그는 사랑받았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어머니. 그는 흐느끼며 수미의 손을 잡았다. 수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내가 써둔 편지가 내게 전해지지 않았구나. 혜진은 조용히 나가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불러세웠다. 혜진 선생님, 어떻게 이걸 찾으셨어요? 혜진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30년 전에도 이 병원에 있었어요. 신규 간호사였죠. 그날의 일을 희미하게 기억해요.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잃고 절규하던 모습을,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리고 무력했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혜진이 그토록 열심히 도왔는지. 그것은 30년 전의 죄책감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혜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모자만 남았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수미의 손을 잡고 울었다. 30년의 오해와 상실, 그리고 분노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흐느꼈다. 그날 신호등에서 제가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수미는 약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 아들. 넌 모르고 그랬잖아.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저는 완전한 못된 인간이에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네 마음은 항상 선했어. 단지 상처받았을 뿐이야.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긴 것이다. 제 양부모는, 그가 말을 꺼냈다. 그들을 원망하지 마. 수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난 그들에게 감사해. 지훈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증오나 원망이 아닌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담겨 있었다. 30년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마음을 닫지 않았다. 어머니, 지훈이 속삭였다. 저도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밤새 쓴 편지였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수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께 30년 동안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저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진실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제 분노와 상처로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 지훈 올림. 지훈이 편지를 읽는 동안 수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그녀의 심전도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아들,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그 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병실 안은 평화로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미의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의사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는 의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수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병실 창문 너머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들어왔다. 비가 그친 후에 서울은 맑고 깨끗했다. 햇살이 삼성서울병원의 유리창을 통해 병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수미의 침대 옆에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비프음이 방 안을 채웠다. 어머니,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지훈이 수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미는 약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고르지 않았다.
의사인 지훈은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제 삶에 대해서요. 수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이 지훈에게 고정되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듣고 있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강남에서 자랐어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영혼의 일부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18살 때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양부모는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갔다고 말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변했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훈의 뺨을 쓰다듬었다. 의대에 진학했어요.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게 제가 버려졌다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제 자신의 마음은 구하지 못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수미에게 시선을 돌렸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검은 손이 저를 향해 뻗어오는 꿈이요. 그게 어머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손길이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제가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된 이유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죠.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뭔가요? 수미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내렸다.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행복해. 그녀의 심전도가 더욱 불규칙해졌다. 지훈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수미가 그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평화롭게.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로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로서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해야 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일에 저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게 어머니였나요? 수미의 눈에 빛이 돌았다. 매년 내 생일마다 병원과 학교 주변을 돌아다녔어.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너를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지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내 아들, 이제 나는 갈 수 있어. 심전도 모니터의 비프음이 점점 느려졌다. 지훈은 수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의사였지만 이제는 그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들일 뿐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남은 삶을 살아갈게요. 그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할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게요. 수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마침내 뛰기를 멈췄다. 모니터에서 긴 단조로운 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지만 지훈은 그들에게 손짓하여 멈추게 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지훈은 수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가세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형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30년 전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들이 서로를 찾은 후였다. 지훈의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한 평화로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30년의 오해와 분노가 마침내 해소된 듯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만졌다. 이제 이 푸른 돌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짐의 상징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랑의 증거였다. 병실 문 앞에서 혜진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훈 선생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이제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혜진 선생님, 그가 말했다. 어머니는 마침내 평화를 찾으셨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봄비가 지나간 후 도시는 더욱 선명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여의도 사거리, 그녀가 항상 서 있던 그 신호등 앞에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표지판과 붉은 사과 한 개가 들려 있었다. 수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참석자는 지훈과 혜진, 그리고 수미가 가끔 과일을 나눠주던 몇몇 노인들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수미 1977-2024 결코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3개월이 지난 지금 지훈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차갑고 냉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환자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고 목소리에 온기가 생겼다. 병원 복도를 지나칠 때면 그는 이제 환자 가족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여의도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침 출근 러시아워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들이 신호등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지훈은 수미가 항상 서 있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30년을 기다린 어머니.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용서를 전한 영혼. 김수미 1977-2024. 그는 표지판 앞에 붉은 사과 한 개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다시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지훈이 속삭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몇몇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표지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사랑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기념물이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양부모였다. 수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들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화는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아버지와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수미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들을 원망하지 마. 네, 시간 있어요.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병원 이사회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미 재단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 재단에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할 것이며 병원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진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과 의아한 시선이 오갔다. 지훈의 변화는 병원 전체의 화제였다. 지훈 박사님,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이사장이 말했다.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잃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미였습니다. 저의 생모이시죠. 30년 동안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빼앗긴 아이, 잃어버린 어머니, 그리고 너무 짧았던 재회.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 박사님, 당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수미 재단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양부모의 집을 방문했다. 식탁 위에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다. 양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양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훈아, 양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하구나.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궁금한 건 단 하나예요. 왜 그러셨는지. 양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다른 시대였다. 우리는 아이가 필요했고 돈과 권력이 있었지 그 여성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랑이요.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를 만났니? 양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훈의 목에 무언가가 걸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당신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당신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양부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단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부모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여의도 사거리의 작은 표지판은 이제 더 커졌다.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고 수미의 쉼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많은 이주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쉬어갔다. 지훈은 매주 그곳을 방문하여 사과를 놓았다. 서울의 여러 병원에는 수미 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였다. 지훈은 주말마다 그곳에서 봉사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수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만은 선명했다. 지훈은 때때로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보고 계신가요, 어머니? 그는 종종 속삭였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깊은 인간미와 따뜻함을 느꼈다. 환자들은 그를 마음이 있는 의사라고 불렀다. 지훈의 팔목에는 여전히 그 푸른 돌 팔찌가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평생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고 30년의 공허함이 채워졌다. 매년 3월 15일 그의 생일이자 수미와의 재회와 이별의 날, 지훈은 여의도 사거리를 찾았다. 그곳에 사과 하나를 놓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떤 어머니들은 주었던 것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가 작은 표지판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했다. 그들은 그들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견뎌낸 강인함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지훈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수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신호등 앞에 서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저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The end. 당신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모른 채 그 사람을 외면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당신은 끝내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사람조차 스쳐 지나가고 가장 큰 사랑도 놓쳐버리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혹시 당신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